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정중함으로 맞서되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또한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그레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이와 같이 인생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연.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친절함이라는 것은 대체로 옳다. 친절한 태도로 먼저 대하게 되면 상대방의 태도도 대체로 친절해진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멀쩡한 정상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보통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나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 계산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겪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태도로 대하라. 만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버려라.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본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본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머리 숙이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편견 속에서 나를 평가하려고 든다면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하찮은 생각만 있는지,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를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형편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뒷담화를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들을 보고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할 뿐이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비밀로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직해야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모르게 그냥 두는 것이 좋다. 아무리 무해한 문제처럼 보여도 나중에 뜻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별력을 드러낼 때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다. 두 가지가 올 기회는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큰 소리로 한마디 하면 사실 가슴이 후련해진다. 하지만 버릇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남과의 대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 틈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에 따라 나에게 약점이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 두어야만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남이기에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처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누설하면 비밀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고 말이 많으면 말 실수가 느는 법이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의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는 최근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이다. 따라서 자기 자랑을 크게 하는 일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남의 자랑거리를 보고 대다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나 원한을 사기 쉽다.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은 애써 감춰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타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고 결국 떨어져야 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끔 하였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인간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고슴도치처럼 모이게 되었지만 각자가 가진 본성의 가시로 서로를 상처 입힐 뿐이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이러한 가시를 피하기 위해 예의를 발명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었으며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서면서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되었고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정말 내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는 처세의 오래된 원칙이 있다. 이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해석할 시간을 주라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말을 이해한다.
반면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말하면 상황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 무리한 내용이더라도 결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친절함이라는 것은 대체로 옳다. 친절한 태도로 먼저 대하게 되면 상대방의 태도도 대체로 친절해진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멀쩡한 정상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보통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나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는지 계산하기 마련이다.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선배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겠다.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이니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고단한 미생의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잘 보이려 했으며 불편한 내색 한 번 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정중함으로 맞서되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연. 오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호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